네, 12월 31일 수요일 2025년의 마지막 날 남도 이맘때 조윤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마지막을 마주했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했다는 뜻이겠죠. 모두에게 올해 참 고생 많으셨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숨을 고르고 지난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이원 리포터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 정치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일을 분석하고 방송에 나가서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해 그 계엄 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분주하고 바쁜 네.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은 리포터는요? 저는요, 밥상을 들고 다니면서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은 네.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많이 싶기도 부러웠어요. 하고요. 그리고 짜자잔. 제가 새 신부가 된 그런 해였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진짜. 아, 이제 오늘 두 분하고 2025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훈 리포터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올해는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요. 새 정부 들어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탔고 호남 고속철도 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무한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합의됐습니다. 해남 국립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나주 인공태양이라든지 전남도는 특히 전남도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 유치 성과가 있었고요. 향토 기업인 금호타이어 대형 화재로 놀라셨죠. 또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누적 생산 20만 대를 달성했고요. 기분 좋은 소식이라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계약이 끝난 건 아쉽지만 K리그1 3연속 잔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쾌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정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특별광역연합, 그러니까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고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리포터 숨 좀 고르시고요. 덕분에 올 한 해가 눈앞에 차라리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원장님 먼저 올해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공항 이전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일단 광주 시민, 전남도민들에게 가장 낯설지 않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하도였잖아요. 네. 논의가 시작된 18년 전부터 광주의 군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는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양시도 지사가 일단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네.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을 합의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네, 이제 막 물꼬를 좀 튼 셈인데 네. 그래도 좀 관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앞으로 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광주시가 이전 비용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전 비용이 한 6조, 7조 원 든다 했었는데 네. 현재 물가 상승률로 본다면 약 10조 원 가량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걸 정부에서는 이제 3,500억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1,500.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공공항 부지 242만 평이 여의도 면적의 2.5배거든요. 네. 지금 전국에서 남아 있는 유지 중에 가장 큰 땅을 지금 광주가 이제 갖게 되는데 사실 군공항을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있었지만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군부대 내에 뭘 채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물론 반대가 심할 것이고 네. 설사 아파트를 지은다 하더라도 현재 그 242만 평 중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한 60%, 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13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130만 평 정도를 계산해보면 평당 약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평당 단가 너무 높고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느나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논의가 물꼬를 텄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이전이 되는 기간은 빨라야 한 10년이 되지 않을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정치력, 네. 정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시도 행정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집권 여당의 1년 차, 2년 차에는 여당이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그 2년 차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윤석열 정부 2022년 1년 차에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죠. 다만 이제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광주 전남에서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대적할 상대가 없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지역에서는 우호적 전략 관계를 형성하겠지만 네. 광주 전남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후보를 전부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조국 혁신당이 광주 전남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안방을 계속 수성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시도행정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주시가 얼마 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웃인 전남으로 가게 됐는데 광주시는 다시 국가 AI 그 NPU라고요. 네. 광주시가 표방하는 게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거든요. 네. 그래서 NPU 그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GPU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GPU. 엔비디아의 국산이 아닌 외국산 엔비디아의 그 GPU가 지금 국내에서 만든 NPU는 전기 전력이 덜 들어요. 네. 저효율, 고효율.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산이고 그다음에 현재 기업들이 한 10여 개가 지금 업체들이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국산을 쓰고 또 AI 시대 AI에 접목된 NPU를 광주 유치하는 것들은 잘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시에서 이게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전남에서는 또 새로운 것들을 유치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 도시잖아요. 네. 세계 유일의 한전공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전 들어섰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이 약 700개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주 그 인공태양 이것도 유치를 했습니다.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무한 에너지 그래서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나주가 받으면서 전라남도는 완벽하게 에너지 도시에 맞게 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참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한 네. 해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사건, 사고들도 있었는데 인재 그리고 안전 불감증 이런 단어들이 좀 마음을 좀 슬프게 했던 한 해였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 179분의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공항 할주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비상 착륙도 할 수 있고 동체 착륙도 할 수 있는데 왜 로컬라이저 그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에 둔독을 쌓냐. 네. 그리고 그 둔독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냐. 여기에 대한 이게 사실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승인해 준 게 국토부예요. 근데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가족 분들도 그래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독립돼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둔독이 설치가 되고 콘크리트로 인해서 항공기 사고가 네. 있다는 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진상규명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호타이어 화재 같은 네. 경우도 참 안타까웠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 크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뭐 누전이나 합선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현재 경찰에서는 2분 정도가 기소가 된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미 그 한평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용섭 전 시장이 발표를 했고 네. 금호타이어도 이전을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전하는 것도 맞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물론 이제 뭐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부지 12만 평이 한 평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그에서 뭐 구청이나 시의 세수는 현재보다는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금호타이어가 한 평으로 간다 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소가 됐고 네. 구속이 됐는데 사실 이게 안전 불감증에 실제 설계와 시행이 맞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용접 접합 부분에 부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고가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사망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시행을 했던 건설 회사가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를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업체가 이번에 광주 대표 도서관을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꼭 이런 일 없도록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 리포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난달에 네. 누리호 발사한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걸 보는데 정말 시원하게 그 밤하늘을 가르면서 네. 까만 밤하늘을 가르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맞아요. 응원하게 되고 누리호야 좀만 더 올라가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모습이 제주에서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정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뭔가 장하고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원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평가에서 우리 지역에 또 경사가 있었잖아요. 경사입니다, 진짜. 광주에서 10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친구가 대단한 게 네. 이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네. 문과생인데다가 그리고 일반계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학원을 많이 안 다니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정말 저도 시간을 돌린다면 책 좀 많이 읽을 걸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도에 희비가 교차했던 순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혜원 리포터가 또 내년에 광주 전남 지역에 있을 이슈들을 또 정리를 했다면서요? 네, 내년 주요 이슈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인데요. 6월에 있고요. 세계 최초 선박람회가 올해 여수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착공식을 한 광주의 첫 복합 쇼핑몰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고요. 화제가 있었던 금호타이어는 한평 빅그린 산단에 신공장을 짓습니다. 며칠 전 상부도로를 개방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내년도 말이나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통합을 하겠다는 거고 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인 강역연합을 하겠다고 지난해 9월 10월부터 뭐 절에 통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강역연합과 통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합은 네. 완전한 하나죠. 대전 충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장도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한 분이 되는 거고 강역연합, 강주 전남이 출전한 강역연합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되 행정의 공동현안을 좀 대체를 같이 하자는 이제 수준 낮은 그보다 낮은 정도인데 통합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고 네. 강역연합은 주민투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느냐 따로따로 사느냐 이 차이인데 최근에 광주 전남이 통합으로 가겠다. 강기정 시장하고 김현우 도지사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내면을 이제 살펴보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 TFT 자리에서 사실은 광주 전남 통합이 먼저 됐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표명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광주 전남도
강격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통합으로 하자 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또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참 기대를 근데 좀 사실은 해봐야 이게 될것 왜 같습니다. 중요하냐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일본에서 이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흥행을 했죠. 네. 저출산 고령화. 일본은 이미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온 리포터는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요? 아무래도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자리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게 광주의 첫 복합 쇼핑몰이죠. 더현대 광주가 지난달에 착공식을 했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광주 시민으로서 정말 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무래도 날씨 영향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돈 쓸 곳을 찾지 않았나. 어디서 써야 될지 고민이 네. 많았거든요. 이제 제 월급은 더현대 광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갑을 잘 붙들어 매야 되겠네요. 아닌가 잘 풀어야 되나요? 네, 원장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산 네. 부분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광주와 전남의 내년도 예산 규모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10%가 좀 상향이 됐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6%. 뭐 역대 최대 증액이라고 하죠. 네. 그러나 먼저 내년도 예산이 윤석열 정부 때가 670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복지 재정을 늘리겠다.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8%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720조 정도 네.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지방 재정도 약간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복지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강주 전남도 증액된 예산만큼 거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네. 더 커지고 있는데 시도 정책 중에서 성과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광주 전남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의료와 돌봄을 묶은 광주형 통합 돌봄이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시행하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하면서 인기고요. 전남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강진의 반값 여행,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신한 햇빛연금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기대되고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워킹맘들에게 좋은 의료라든가 돌봄 이 정책이 사실은 뭐 광주시에서 먼저 이거를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활기찬 이야기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몇 시간 후면 2026년입니다. 사실 달력 한 장을 그냥 넘기는 거일 뿐인데요. 유독 의미부여가 큰 이유, 바로 시작점이기 때문일 텐데요. 새로운 출발선에서는 모두가 공평하죠. 뭐든지 할 수 있고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남도 이맘때 시작과 함께한 저도 끝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